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오늘도 어김없이 애청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정엄사 아저씨, 민양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더워졌는데, 어디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뉴저지도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낮에는 음. 햇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차 안에 있으면 정말 숨이 막혀요. 지난 일요일 날 저는 멀리서 이렇게 친구가 아르헨티나 사는 친구가 놀러 와서 어디를 좀 갈까 하다가 라스베가스에는 가본 적이 있는데 뉴저지 동부에도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틀란티스 거기서 갔었어요. 근데 음, 차를 타고 딱 들어갔을 때는 도로에 사람이 없어서 이게 되게 심각하구나. 아직도 음, 코비드의 여파에서 안 벗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 그 타지마할 그 호텔이라고 되게 그 아틀란티스에 되게 유명한 호텔이 있었는데요. 없어지고 하드락 그 호텔 그 네, 카지노가 하드락 카페.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드워크에도 사람이 많고, 그래서 다시, 이제 벌써 여름 베케이션 시즌이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예. 뭐, 요즘에 이제 바캉스 시즌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코비드 때문에 여행을 못한 것에 대한 보복성 그런 여행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살 씨는 어떻게 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어디? 예, 양희님의 아르헨티나 친구가 뉴저지에 갔을 때 음. 뉴저지에 있던 한 친구는 저희 집으로 왔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골고루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면적당 인구 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인구가 야, 다르군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뉴저지의 주만이네 가족이 저희 농장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꼭 음, 농장보다도 한번 보자 몇 년 동안 얘기만 하다가 오질 못했는데 정말 워싱턴 DC에서 몇 년 전에 만난 뒤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좋은 시간 보냈고 자세한 것은 뭐 먹살 경제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이거예요. 뉴저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버리는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음, 차량에 스티커를 딱 붙이고 와서 아주 보기 좋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그게 딱 인상 깊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차를 몰고 갔으면 꽤 오래 걸렸겠어요. 예, 한 뭐 한 9시간, 10시간 그 정도 시간. 걸렸죠. 예. 오. 뭐 그게 뭐 사실 기름도 넣고 화장실도 한 번씩 가고 배고프면 뭐도 먹고 하면 좀 한두 시간 좀 추가되더라고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휴게소 가면 우동 같은 거 이런 주전부리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핫도그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저 여행 가면 정말 휴게소에 그냥 우동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우동은 없으니까 맨날 맛없는 핫도그 하나 먹고 가는데 헛헛해서 아무튼 미국도. 저는요, 예. 지난번에 멀리 여행 갈 때 사발면 들고 그다음에 그 전기 꽂아서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가져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휴게소 같은 데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웬간한 데 다 있거든요. 그리고 꽂아서 음. 사발면 먹었어요. 그렇게 해도 오, 돼요. 좀 좋은 생각이네요. 좀 우동 사발면 이거 몇 개 사가지고서 그런 기분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제가 그 방문한 아틀란틱 시리 그 밤에 야경이에요. 저기가요? 네. 되게 화려하네요. 미국 예. 그럼요. 동부의 라스베가스예요.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첫 번째로 꼽은 소식은요, 전 추미애 장관의, 이도 저도 아닌 행보로 정해봤습니다. 전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 아닌가요? 아, 네, 전 네. 법무장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오마이 TV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때 2020년도 12월에 청와대 요구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음, 폭로성 발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그런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뭐 검찰 인사 문제라든가 또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등 너무너무 문제들이 많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이렇게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발도 했고 그게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돌연스럽게 사퇴를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느 정도 조금 제 기억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원해서 사퇴하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밝히긴 했었어요. 근데 음, 다들 좀 설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설마 저기 문 대통령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뭐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사퇴를 종용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대통령과 그 추 장관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누군가의 세력에 의한 생각이다 싶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는 아마 당에서 이렇게 이런 요구가 있고 또 그때만 해도 재보궐 선거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선거도 치러야 하니까 그냥 어, 추 장관이 그냥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때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그때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끝까지 믿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너무 확실하게 이제 뒤통수를 맞았지만 음, 그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덮여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번에 최근에 저기 추 장관이 그러니까 추 전 장관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여기저기 유튜브에 나온 걸 봤는데 그중에서 매불쇼에서 나와서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니까 이미 추 장관은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의 그 실제 모습과 그 문제점을 너무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그런 야욕이 있고 그런 대통령 그런 대권을 가겠다는 그런 이미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갔을 때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음,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행보를 한번 이분의 행보가 왜 이때 지금 이 시점에 나와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 거 좀 이렇게 봤어요. 여러 이렇게 기사도 좀 보면서 총선에 나오는 게 목적이라서 그랬을까?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추 전 장관을 그 물러나게 했던 그 세력들의 일부가 이낙연 전 총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 그때 또 나오는 거 보면 양정철이라든가 그런 많은 그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한마디로 뭐 문파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분들 지금의 반 이재명파의 핵심 멤버들 되는 사람들 음, 그리고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세력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을 하니까 그분을 견제하려고 지금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닐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비판 많이 하고 왜 나오냐, 왜 지금 이렇게 뭐 저기 친명 비명 싸움을 붙이냐 막 그러면서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더 지지할 수 있고 더 선명하게 윤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 이낙연 대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지금 행보 여태까지 아직 단 한 분도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음, 집 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지금도 하고 뭐 있죠. 국민 하업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 하업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뭐 누구랑 하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음, 좀 어느 정도 이 추 전 장관의 행보가 저는 조금 기대가 돼요. 음. 자극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지금 뭐 왜 나왔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뭐 약간 폭력성 발언으로 어떤 좀 뭐 분쟁이 논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발언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추 전 장관이 그때 사퇴를 안 하고 있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이 됐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막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음,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그 윤석열 검찰총장 놔둬라.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대립처럼 상황을 보이게끔 문 대통령조차도 그런 식으로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너무나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문제점을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음, 묻혀버렸지. 음. 그럼 뭐 그런 앞으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예, 추 전 장관의 어떤 좀 활약이랄까요? 뭐 이런 발언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한테 무조건,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전원책 변호사 같은 사람은 추 장관이 이재명 쪽으로 줄서기 하려고 저러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현재 민주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이낙연 대표랑 반 이재명파들한테 견제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추미애 전 장관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꿈이 많아요. 대통령까지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입지라든가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지금이 타이밍이 본인의 그 존재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이낙연 대표를 견제하는,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저는 해요. 예. 네, 양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또한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그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목적으로 또 일을 하니까, 뭐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견해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점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맞다고 할 것이 아니고, 특히 민주 진영이 전체 단합되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좀 뭐 추정문 장관의 좀 이야기를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김건희 여사 땅에 또 이상한 뭐 고속도로 게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인 고속도로 계획이 종점이 김건희 땅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죠. 문제가 된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지금 이제 한마디로 특혜 의혹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음, 국토교통부가 이게 시작이 된 게 2017년도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양평이 이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커뮤트하고 하여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 출퇴근에 굉장히 트래픽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또 음, 주말에도 그렇고 관광 수요로 인해 가지고 그 국도선 그때 아마 국도가 6호선이 그쪽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뭐 그 교통 체증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교통 정체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양평 군수를 지냈던 그 양평 군수가 정동균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와서 그 지난 29일 날 뭐 일요신문인가 거기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양서면이라는 대로 반드시 거기를 종점으로 하고 가야만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된대요. 근데 그 완전히 그쪽으로 안 가고 그 강상면이라는 데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8월까지만 해도 분명히 양서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이렇게 그 승인하고 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2년 전에 뭐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그때 통과하고 그럴 때까지도 당연히 양서면이었고 그랬는데 음, 갑자기 11월에 노선 변경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음, 이제 이미 보니까 제가 약간 그 사진 나온 거를 봤어요. 그 강상면 그쪽에 뭐 그게 뭐죠? 그 휴게소? 휴게소도 막 근데 김건희 여사의 그 엄마 되는 분이 그 모친이 그 이 휴게소 사업에 또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음, 그거는 그럴 테 치고 어쨌든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됨으로써 이 원래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변경된 곳에서 500m밖에 안 되는 지역에 이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 음. 자그마치 축구장의 3배 크기가 되는 면적이 22,663제곱미터의 그 땅을 소유하고 있대요. 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다 바뀐 게. 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원희룡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 페이스북에 나와서 뭐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뭐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거는 뭐 허무맹랑한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그 의원들이 아직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음, 어느 정도 그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상황 보면서 지금 이 원희룡 장관처럼 어거지를 써야 되는데 바이든 날리면처럼 뭔가 어거지를 써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 어거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공천 받으려면 뭐 어거지 한번, 내가 뭐, 뭐 이렇게 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제 공천 그러니까요. 받아서 이제 나갈 텐데. 뭐 2017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고속도로 그림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건 그거 뭐 뚜렷한 이만저만해서 이게 바뀐 거야. 뭐 이런 이유도 없이 쓱 바꿔놓고서 아니 이거 이 뭐 예, 대통령이 그 저기 재산 내역 공표해야 되잖아요. 그 네. 재산 내역에 이 땅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빼도 음,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는 거야. 음, 이렇게 명의 이전을 한다거나 막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저기 대통령 땅 아니다라고 우겨야 되잖아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너무 확실하게. 음,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발 조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모친이 굉장히 많은 그 부동산 비리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 그 부동산에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그 분쟁이 딱 일어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땅을 같이 개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기를 해서 같이 그 돈을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혼자만 투자를 하든 뭐 상대방이 하든 하고는 거기서 이익이 나면 그래서 이익을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이익을 하나도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이거 저기 내 지분을 안 주냐?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내가 언제 지분을 주기로 했냐? 그러면서 음, 그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서류 같은 데 사인이 돼 있다. 그럼 그 서류 사인된 것도 이렇게 사인이 안 돼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쪽을 고발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 모치는 이름이 뭐 최은순이라고 그랬나요? 예, 이름이 잘 기억이 최실험. 안 나요? 예.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이런 부동산 투기든 뭐든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 껌껌이 다 감옥에 갔대요. 이 사람만 안 음, 가고. 매번. 그러니까 아, 어쩌다가 한두 명이 갔으면 뭐 진짜 그냥 재수 없는 사람 만나서 다행히 그 재수 없는 그 나쁜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껌껌이 이 사람을 같이 비즈니스 한 그 상대방들은 다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럼 그거부터가 법으로.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엮였는데, 그 사람은 최씨 성을 가진 김건희 엄마는 왜 안 갔는지 그게 참,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그런 뭐 저기 판결을 낸 검사나 아니면은 판사나 그 사람들하고 다 뭐 판사의 와이프를 안다든가 뭐 검사를 또 안다든가 또 음,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검사들하고도 또 많은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모종의 뒤에 어떤 그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 힘에 의한 그 누군가는 뭐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법 위에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양희님이 법무부 뭐 장관이나 뭐나 되면 내가 뭐 음주운전 뭐 티켓 먹었다. 그러면 양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양희님한테 가다가 술 한 잔 먹고 냄새 풍겨가지고 걸렸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이런 인맥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자기네 편인 사람들은 아무도 잡아들이질 않잖아요. 음, 너무 이유를 대면서 풀어줘야 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고 자기네들한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조민양 잡아들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그렇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음, 그렇게 괴롭혀서 이제 어디 처박혀서 슬퍼하고 비관하고 있어야 될 그 아, 조민양이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유튜브 열심히 하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잡아드리겠다고. 음. 맞습니다. 검찰이 좀 너무 과하게 뭐 이렇게 압력, 위압적인 그런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2020년도 대선 당시, 대한민국 대선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이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도표도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해가면서 이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문제들을 뭐 속속 파헤트리고 뭐 일타 강사라고까지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제주지사 하면서 이렇게 토지 문제라든가 뭐 인허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장동 문제를 잘한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 뭐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야,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면 나중에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로 나쁜 짓은 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믿음까지도 가졌었는데, 그랬던 이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뭐 이거 김건희 땅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고속도로 전면 중단 발표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참, 정치인이 물론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직업은 아니라지만 요건 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이 토지 문제나 인허가 문제에서 아주 정당하게 할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이런 의혹 가득 찬, 누가 봐도 이거는 권력에 의한 이득을 획책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그런 일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원희룡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정치 전반에 걸쳐서 회의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땅 그거 좀 다시 지도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인맥 가지고 이렇게 좀 정책이 바뀌는 것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스터 토드 프렌치 Hello. 나오셨습니다. How are 안녕하세요. you? 헬로. Hello. Hello. How's everybody doing today? Doing good, doing good. Thank you for Great. Over the weekend, there are two big issues abo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e is student loan is now Affirmative rejected. action. and affirmative action. Yes. So can you summarize about student loan? Because you mentioned about it few weeks ago. So now what is going Yes. So the biggest thing about student loans is that the Supreme Court has pretty much struck that down. All right. They said it's unconstitutional for the president, right, and for presidential powers to forgive student loans. So right? no So that forgiveness, no forgiveness. There's no forgiveness. However, Yes. what the president did do, he did offer some suggestions. One of them was like bankruptcy, and they're pretty bleak things. Yeah, basically, somebody who has a loan, they have to pay, right? Yes, they have to pay. Yes. Now, what they are looking into is the Emergencies Executional Act, right? To see if they can use that to like curb some of the relief. But I don't know. It looks like the problem with all of this stuff is that the Supreme Court justices are have a conservative, what we call lopside. They're pretty lopsided on the conservative side, so they may vote that down. I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allow anything to pass. Yeah. Problem is many people had hoped it will be forgive because the president did it, then they believed, but now it's gone. So many people are frustrated. How about affirmative action? Harvard and UNC. Yes, UNC by is, SFA. Yeah, Student for Fair Admission. and this is ironic because UNC is my alma mater. I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That's right. With a double major. Yes, my first major is sociology, and my second major is communications with a concentration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o yes, I was, much to my dismay, I saw this. Here is the deal, and what a lot of people have preached. There's two questions here that we have to ask, right? That people have to ultimately ask. Is affirmative action biased against Asian Americans, right? Or is the system biased against Asian Americans, right? Those are the two basic questions that we have to obtain, right? And according to the lawsuit, a lot of Asian students, right, feel as though that their test scores, right, because it scores so high, or is being admitted from the admissions process, and that other factors are keeping them out. Okay, let me explain a little bit before we go further. Yes. 그러니까 지금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은 그 대학의 인종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수계한테 약간의 특전을 주는 거예요. 그 대학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것은 미국 역사를 쭉 봤을 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좋은 제도였는데 그것이 몇십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이제 백인 같은 경우는 왜 시험을 봤으면 점수대로 그대로 나가야지 왜 소수계를 더 우대해가지고 우리한테 기회를 박탈하느냐.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이시안 아메리카는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Student for Fair Admission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그 사실 백인 우월주의자가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 에이시안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에이시안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부는 야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데 그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우리는 더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하버드 대학과 UNC 대학에 그 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수프림 코트가 그 손을 들어줬어요. 맞다. 니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연방 대법원에 보수적인 판사가 6명이고
진보적인 판사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지켜오던 어퍼머티브 액션을 번복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타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지금 포지션이에요. 과연 어떤 게 맞느냐? So this is a stark contrast into actually what's going on. There's a big, huge dichotomy in the way of thinking that goes along these lines. And when it comes to Harvard, all right, the one thing that people have to understand about Harvard and a lot of elite schools, right, is that a lot of it is not really just based on test scores, right? There's other factors that are included with this, right? Other factors would be social economics, like where you come from, what type of leadership roles you have taken. Anybody who have filled out any type of application form, right, knows that it's not just based on test scores. It really isn't, right? Yeah. A lot of it's based on experience. It's a culmination of a lot of things. But Asian Americans seem to feel like they're being omitted from that process, right? And that for some odd unknown reason, beyond their test scores, right, they just don't fit the mold for what a lot of colleges are looking at, right? Which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However, once again, when it comes to these elite schools, the biggest thing that Asian Americans are really fighting is legacy, right? Legacy admissions. And you've probably heard that before, right? Legacy let me explain. Legacy admission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하버드 가면은 그 부모님이 뭐 돈도 많고 하버드 출신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특전을 줘요. 그 입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부의 재생산.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대학에 더 잘 들어가고 나중에 더 큰 부를 얻는 그 재생산이 돼 버리죠.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legacy. And I did a little bit of research as well. What I found out is that in 2009, Asian Americans challenged this theory called the colorblind meritocracy myth, right? And white applicants were 3 times more likely to be admitted to selective schools than Asian applicants with the exact same academic record. However, according to the Asian American populace, right, or according to the group that filed this lawsuit, they didn't look at this survey, right? They just said that, look, right, affirmative action is the reason why we're not getting in. In my opinion, I think they're kind of undercutting themselves, all right? Because without some type of inclusionary act, right, to foster, diversity, they're going to be locked out because Harvard is not going to change. They may have gotten rid of their only argument to change Harvard because Harvard was not adhering to any type of standards anyway. I believe Harvard is populated by 77% white people, right? And Asian Americans, I want to say they make up the next largest group at 12%, right? And then it just goes further down. I think African Americans are like 6%, 2%. So what they were trying to do is they were trying to cut into the 6% that Black people and Latinos have, right? To try to see if they can cut themselves in on more, more seats. But I think they kind of defeated their own argument, their only argument they have. Because now there's nothing holding Harvard accountable at all. Harvard is going to choose who they're going to choose. Because affirmative action is equal opportunity based on reality. So we have to know the reality. I know there are split opinions in Asian community, but for me, I prefer affirmative action continues. 네. 우리 예를 들면 이게 꼭 칼리지뿐만이 아니라 이븐 하이스쿨이 뉴저지 같은 경우도 그 메리스쿨이라 그러죠. 과학고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고등학교까지 어퍼머티브 액션이 어플라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아이들이 실제로 실력과 그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미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근데 보면 한 학교마다 타운마다 그 학교를 지원할 때 그 한국 아이들이 예를 들어 1등 예를 들면 저희 타운에 그러니까 버긴카운티 어떤 한 타운에서 이 메리스쿨을 어플라이를 했다. 그러면 한 뭐 7명이 뽑아진다. 그럼 7명이 다 코리안 아이들이 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다양한 뭐 음악이라든가 또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한국 아이들은 반밖에 안 간다든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서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염소 아저씨처럼 이거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교육열도 높고 굉장히 열심히 미국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어느 순간 분명히 우리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예, 현재는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그거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Yeah. Here's another thing, what I've noticed, and legacy admissions seem to play a part in this. So if you have some type of lineage attached to the school, right, that gives you, like, according to this 2011 study by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 review of 30 elite university admissions, all right, processes found that a legacy connection gave an applicant a 23.3 percentage point advantage over a non-legacy applicant. So when you start talking about Harvard, MIT, UC Berkeley, all of these elite schools, right? Mm-hmm. They are choosing legacy admissions as a first choice over anything else. And those things are cutting, and that's what's really cutting people out. Also, what people have to understand too, right, is that here in America, education is the pathway to a better life, right? Perfectly good example. You can have two applicants. One applicant might go to William and Peace University. Another applicant might go to Harvard, right? Both can have the same qualifications. However, the school could be completely different. The employer will more than likely choose the person that is coming that went to Howard over the person that went to William and Peac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eah, we understand. So, yeah, so the fight for education is real.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스몰 띵 때문에 이렇게 좀 차별을 받는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빅 픽처를 봐야 된다 이거죠. 빅 픽처. Like a legacy admission is take more portion, more problem. 그러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그 좋은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So I explained that Asian American, some people could feel like discriminated by affirmative action, but we have to respect the value of diversity, and we have to see the real problem, like a legacy admission system, something like that. Absolutely. It's an underlying issue and what they call structural racism. Okay. You know, the system is designed to be that way, almost. Yes, okay, so sadly. What should we do to keep the affirmative action? Is there any like a political action or anything will be needed? Yes, what we're going to have to do is mobilize and vote. I cannot tell you how important voting is. Yeah. Because voting in these situations, here's a perfectly good example, right? You have two different types of dichotomy when it comes to Hillary Clinton and President Trump. Now, you know, in a nuanced conversation, can you imagine if Hillary Clinton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 you think we would have these same type of, voting issues in the Supreme Court? Right. That's righ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eah. And those things are controlled by who we vote for. Yeah, it makes a big difference. Don't be discouraged. Do not be discouraged. Continue to press after the schools that you want to get in. Yes, the criteria has changed a little bit. A lot of the race-based questions are now going to be pulled out of the application process. However, right,
that does not stop you from talking about your experiences. Some of the strategies that was given, that was talked about by Judge Sotomayor was like, if you are bilingual, for example, right? That is a precursor, could be a precursor for an individual being qualified for institution, right? And this really favors Asian Americans because they speak two languages, they are bilingual. So it's very important that you use all of your gifts when writing on that application. Use your experience, use your gifts, try to get as much as, get into groups as much as you can, right? Try to show that you are leaders, right? As much as you can, just because if people think that because they have got rid of affirmative action and that the only thing they're going to be looking at is test scores, you're sadly mistaken. They're going to find other things to look at.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 뭐 능력을 계속 높이고 또 계속 정치적인 참여 이거를 계속 해나가자. 그런 아주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And I want to mention one more thing. Here's other options as well that I've noticed. The ruling does not affect people who are in sports for some reason, right? And it also does not affect military academies. Okay, right? So it's amazing how diversity works in the military, but does not work in social institutions such as education. I don't see how they came to that conclusion. It makes no sense. 오케이. 군대라든가 스포츠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인종의 다양성이 지금 계속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들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 얘기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 Thank you guys. I appreciate it. Thank you guys for inviting me on the panel. I appreciate this. And it's very good to have these questions. It's very good to get out and start nuanced conversations about these issues. Okay, good night, everyone. Bye. Alrighty. Bye-bye. 네, 오늘도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정치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